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중국발 쇼크는 없고요. 오히려 안도감이 퍼지면서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관이 좀 사줬고 외국인들도 강력하진 않지만 조금 왠지 좀 아쉬움이 남지만 선물 쪽의 매수는 옵션 만기일 다음 날부터 조금 해주었는데요. 외국인들 그러나 현물은 닷새 연속 오늘도 꽤 많이 좀 파는 모습으로 현재 상황 집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급반등해 준 것도 오늘 시장을 급하게 되돌릴 수 있었던 주요했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7.6% 정도 나와주면서 시장은 일단은 안도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자, 1800도 하루 만에 되찾았고 반등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저점을 경신한 것에 대한 약간의 저점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기도 한 날이었는데요. 정확한 종가, 삼성전자, 현대차, 코스피, 코스닥까지 모두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중국의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전차 종목들이 주가를 회복하면서 증시 회복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한때 낙폭을 끼우고 1773선까지 하락하면서 연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재차 상승 반전한 후에 1800선을 가뿐하게 회복하고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54% 상승한 181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은 닷새째 팔았지만 기관은 오늘 대량 매수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오늘 4,1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기록이 됐고요. 외국인은 3,200억 원 정도의 순매도 기록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엿새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고 장중 3%가 넘는 폭락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패닉 장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중 468선의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는요. 전거래보다 0.42% 하락한 484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막판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거래 마감했고요. 외국인을 통해서는 오늘 126억 원 정도의 매도가 순매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 전날보다 4원 50전 상승한 1,155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중국의 2분기 GDP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고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20전 하락한 1,15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상승 마감했죠. 삼성전자가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오늘 주가 114만 원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조금 빠졌네요. 4.4% 상승 마감으로 오늘 113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7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오늘 장 자동차 3인방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가 2.49%, 현대모비스도 1.31% 상승하면서 27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0.2%, SK하이닉스 역시 0.67% 상승 마감하면서 22,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 하락하면서 29,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1% 넘게 하락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5% 급락세를 보이면서 13,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CJENM은 3%대 강세를 보였네요. 25,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와 SFA는 각각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혼조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증시가 안정되면서 오후장 대부분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먼저 1800선을 사수한 IT 대표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4% 상승하면서 주당 48,000원씩 상승을 했습니다. 113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디스플레이는 미국에서 가격 담합 관련 집단 소송으로 배상에 합의했다는 설이 나온 가운데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2% 상승 마감했습니다. 22,9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 SDI가 1.41% 그리고 삼성전기도 2.5% 상승하면서 10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증권주가 코스피 1,800선 회복과 함께 엿새 만에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은 1.53% 상승하면서 49,6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증권과 대우증권도 1%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한국금융지주는 4.83% 급등세 보이면서 36,9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정유화학주가 기관의 매수세에 오늘장 강세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62% 상승하면서 14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GS도 3.3% 상승했고요. 오늘 LG화학과 금호석유 그리고 코오롱인더 모두 각각 1%가 넘는 상승 마감했네요.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철강주가 7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35만 9,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 하이스코가 2.82% 상승했습니다. 오늘 대한제강도 6.8% 급등세를 보이면서 7,85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조선주가 실적 둔화 우려감에 반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현대중공업은 52주 신저가도 경신했는데요. 오늘 3%대로 하락하면서 24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0.59%, STX 1.96% 하락하면서 오늘장 9,5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새내기주인 디지털옵틱이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당 1,600원씩 상승하면서 1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막판에 좀 노려왔었는데요. 1810선 회복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1812선. 기관이 투신과 연기금의 힘에 힘입어서 4,300억 이상 순매수 현물을 해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의 이슈들 좀 돌아보면서요.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또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시장 공감대 OX,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짚어볼 만한 이슈 화면에 있다고 합니다. 확인부터 해볼게요. 네, 시장 이슈 크게 세 가지군요. 첫 번째,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시장을 현재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 이제는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이다. 세 번째, 전차 군단, IT 자동차가 지수 1,800을 지켜주고 있다. 네, 어제 옵션 만기일 이제 막 지난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선물 쪽 움직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정도로 무게를 두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막 들고 싶으신가 봐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현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 이사님. 네. 6월인 369, 12, 3회 배수로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 두 개가 이제 같이 만기가 겹치는데 네. 6월 달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선물 누적으로 팔아놓은 그 매도 계약이 한 2만 7천 계약 정도 맞나요? 근데 오늘 잠깐 보니까 한 2만 6천 개 나오는데 이제 동시효과 이제 확실히 봐야겠는데 하천봉님은 좀 이상하네요. 지금 외국인 선물 포지션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다고 들고 있는데. 네, 그냥 어떤 상대에 대한 반박보다 네. 그 조 이사님의 의견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하창봉 님이라고 또 지난주에 하셨기 때문에. 네. 예. 님이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은 18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저기 유로존이 합의를 보고 나서 4% 급등하고 뭐 다우지수가 뭐 많이 올라갔다 뭐 이번 주 내내 깨졌어도 외국인이 꿋꿋하게 1870 가는 과정에서도 2만 6천 개를 오늘까지 누적해 매도를 쳤고 꾸준하게 이제 매도를 쳤죠. 주식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는 매도를 했는데 네. 이게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 장세 있어가지고 뭐 이게 좀 급변환해가지고 장사 뭐 좀 약간 많이 정책적으로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급변환해가지고 포지션 어떤 변동이 있기를 바랬었는데 이걸 꿋꿋하게 유지해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가는 반에 맞습니다. 1800선 오늘 뭐
어제 뭐 깨지고 하더라도 어제 툭 많이 빠지고 오늘 다시 뭐 새롭게 좀 약간 반등이 됐지만 무게감 지금 전체적으로 1800 이하에 가 있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 세력 쪽이 더 끌고 내려가면 이제 투매가 더 따라가면서 가는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오늘 뭐 비록 삼성전자, 현대차 많이 올라왔지만 다시 공격 들어가게 되면은 저차 지나고 나보면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지나고 나보면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또 거래대금도 적으면서 외국인의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힘이 갑자기 한 번씩 들어오죠. 그 네. 폭이 30~40% 크게 움직이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순간순간 잘 움직입니다. 뭐 오늘은 뭐 약간 좀 반등이 들어갔지만 일단 또 다시 숨 죽였다가 다시 또 눌리면 크게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추세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 생각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집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외국인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122만 원대 122만 원, 120만 원 깨지면 뭐 사자는 말씀 옛날에 했었죠. 근데 120만 원에서도 공매도 또 새롭게 30만 주 들어가고 그 전날 10만 주 들어가는 그러한 가격대인데도 140만 원에서 120만 원 대형주 그렇게 10% 빠지는 것도 힘든데 120만 원 또 공격적으로 매도가 들었죠. 네. 그러면서 이번에 110만 원도 깨졌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110만 원 잘 유지하려나 하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반등 들어오는 거 올라온 거 해가지고 뭐 사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뭐 자기 상가격 들으면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별로 안 샀죠? 기관 중심으로 삼성전자 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죠. 주포 라인 쪽에서는 큰 흐름을 가지고 꼭 거기 목표점을 가고 있고 중간중간에 일단 단기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올리지만 샀던 어떤 오늘 국내 기관의 어떤 특정 세력들 지나고 나보면 지금 잠 못 자고 있는 쪽도 많이 있죠. 모 자문사 또 모 자문사 그쪽도 굉장히 다니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단기적으로 약 많이 혼이 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목표점을 향하고 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말고요, 선물 쪽에서 뭔가 대량 이렇게 네. 사는 신규 이제 매스 포지션은까지는 아니라도 매도 걸어놨던 거는 좀 거두어 드리는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은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고 주식을 네. 파는데 선물을 매수한다 하게 되면 똔똔 되기 때문에 약간 박스권이라든지 좀 안정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매도하고 선물 미리 매도 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이거 틈만 나면은 그냥 공격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가속이 좀 아래쪽으로 붙는 네.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율 자꾸 떨어지죠. 이제 50% 깨졌습니다. 49%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또 48% 가면 100만 주 또 쏟아지게 됩니다. 100만 주면 또 조단입니다, 이게.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막기가 좀 굉장히 벅찬 돈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23만 원짜리가 지금 깨져가지고 오늘 다시 좀 나름대로 북은 왔지만 삼성전자 현대차를 빼고 있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네. 그만큼 하락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네. 가장 실적이 발표되고 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하방정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좋은 놈들을 가장 공격적으로 빼고 있다는 거. 하락적인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생각해야 되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3,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오시아에 생각해 보십시오. 호남석에 생각해 보십시오. LG화학. 이거는 10%, 20% 올라가도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네. 전부 다 불행하죠. LG화학도 한 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요? 아시는 분이 예. 아시는 분 앵커분 얘기하시면 한 5만 원 올라가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아마 시장- 그러실 거예요. 시장 자체적으로 와 하고 있는데 빚좀 개살구죠. 3, 4월 달에 미리 다 빠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바닥 다지는 뭐 하는데 이쪽도 언제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방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뭔가 거대한 손들이 아래쪽을 보고 배팅을 한 것을 풀질 않고 있다. 오히려 신규로 아래쪽 배팅이 막 들어오는 그런 네. 분위기. 굉장히 중압감이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큰 그 문제라고 좀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일단은 이제 외국인 선물 포지션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네. 근데 과연 이제 기준입니다. 선물 포지션은 과연 9월물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 안 좋게 보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도 2만 계약이 넘는 매도 계약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느냐, 요 접근에서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6월 22일 정도에 외국인이 한 16,000계약을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1850을 이탈하는 흐름을 초래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누적이 한 2만 계약 넘어가면 보통 맥스라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약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봤을 때 이제 만기 1일 90일 기준으로 잡는데 임계치를 네. 플러스 마이너스 2만 계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마이너스 2만 계약에서 6천 계약 정도 넘었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약간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만 외국인들 선물 세력하고 국내보다 조금 더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선물이 어떤 시장에서 미치는 해칭 효과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선물 한 계약을 매매하는데 정보금 13.5%가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7.4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요. 즉 선물 한 계약을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현물 1억에 대한 획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 계약을 하방에 매도한다는 것은 7배 레버리지를 썼을 때 7조 원의 매도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만 계약이면 대략적으로 외국인 전체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30조 원 수준의 하방 레버리지 해칭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단순하게 숫자를 계산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선물은 국내보다도 해치 펀드가 상당히 활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선물 매매 안 합니다. 그냥 네. 주식을 팔면 끝이에요. 팔고 그렇죠. 현금 비중 추종하는 것이고요. 베이시스와 연계된 그 프로그램 매매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차익 거래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일부 한편은 투기적 거래도 합니다. 그냥 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외국인 선물 수치만으로 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9월 달까지는 2만 개 갖고 있으니까 안 풀릴 것이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너무 확대 해석이지 않나 보겠고요. 아니 꼭 뭐 9월 달까지는 일하기보다 지금 어쨌든 누르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 선물의 누적 요 포지션 때문이다. 요거에는 그럼 공감하시는 거예요? 9월 뭐 중간에 풀릴 수야 있겠죠. 그것도 좀 달라요. 저는 지금 습관이 다른 것이 선물을 눌러가지고 장을 누렸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보통 그게 정상입니다. 선물이 내려가겠어에 대해서 주식을 파는. 네. 근데 거꾸로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아시아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주식을 팔다 보니까 얼떨결에 선물 노선은 같이 따라가지 않나. 순서가 좀 바뀐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만 조금 안정되고 다시 한번 1850포인트로 제 생각엔 다음 주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2만 계약 같은 거는 세수익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심하죠. 며칠 만에 불려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만 계약 하루 이틀 만에. 아니 뭐 하루 만에 16,000 계약도 팔았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 좀 뜬금없는 지금 주체가 없는데 이제는 소프트 랜딩이다. 이제는 연착륙이다. 자, 뭐가 연착륙이라는 건지 O 드셨고 X 드셨고 두 분 뭐 주어를 좀 알고 하세요. 다 싸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조준상 이사님. 뭐가 연착륙? 중국 경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국 경기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네. 미리 이제 지난주 방송에 좀 그게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할 때 이제 급하게 오고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에서 또 이러한 내용들이 좀 강연회라든지 좀 뭐 한 2시간 정도, 한 3시간 잡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짧은 시간 이슈로 잡고 더군다나 이 OX로 이걸 판단하다 보니까 말씀 전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생방송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1900을 가야 된다 해서 지난주에 갈 걸로 믿었고 이번 주 안 되면 이번 주도 가야 된다. 가기를 바란다. 안 그러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오전 아침에 보셨죠. 그 공포감들. 그렇게 크게 혼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에서도 1900을 가야 됩니다.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고편에 제가 지난주 예고편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크게 혼나면서 이제 경기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경기에 대한 이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슈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미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어렵게 이제 방송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에서도 이제 가고 안 가고 1900 가고 안 가고 차이가 이제 오늘 오전 아침까지 생각하셔 보십시오. 끔찍하죠. 삼성전자 어제 그렇게 빼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에서 보합선 내려가고 코스닥 같은 거 패닉 상태로 그냥 팍팍 빠지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이제 종가는 올랐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1800 아래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유로전 잠깐 언급해드리면은 지난주에 1900 얘기를 왜 했냐면은 독일이 이제 흑내기도 하고 몬티 총리가 끝장을 봐가지고 이제 합의해가지고 자금 만들어 투입을 하는 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회의가 이제 이런 성격이죠. 술을 먹고 우리가 술 기분 좋아지죠. 여행 가자, 어디 미사리 가자, 뭐 설악산 가자.
술이 다 취했기 때문에 다 가자고 뭐 합니다. 회비 얼마 내자, 얼마 내자. 술은 먹고 미사리에 가나요? 예. 아니,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한 사람도, 진짜 한번 가보자. 네. 갈 형편도 안 되고, 가기도 힘든데, 술이 먹어지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가기로 해놓고는,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각자 집에 가서는 술 깨고 나면은, 언제 뭐 여행 가자고 했나? 일하기 바쁜데 언제 여행 가나? 술이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번 회담도 그런 선택입니다. 하기로 해놓고는 독일 같은 거 입어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기다리겠답니다.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겠고 결정이 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ESM. 예, ESM. ESM 있어가지고 네. 절차상의 문제. 메르켈 총리 같은 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각국에.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적어도 총리가 돼가지고 각국 정상에 총리가 되고 나와가지고 하겠다 했으면은 각국 가가지고 자기네 의회를 두드러 패든지 뭐 해가지고 강경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를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조 이사님. 네. 근데 진짜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하창봉 팀장님은 한 30분 후에 말씀하시고 이게 진짜 한 3시간 코스. 네. 이제 메르켈 총리 리더십까지 얘기가 나오면은 네, 짧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도 또 삑사리 내고 있죠. 네덜란드랑. 예, 핀란드도. 그러면서 이 과정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서 다시 이제 원위치 된 거죠. 회담을 다시 해야 되는 뭐 이런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위험한 순간에 다시 왔는데 그때 회담만 바라보면서 1900에서 1750까지 빠지고 나서 다시 1900 갔습니다. 근데 다시 1800 왔죠.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방송에도 유로존 급한 불을 껐다는 거는 적어도 수장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리더십과 이 정도의 어떤 약속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불투명성이 계속해서 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계속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한번 다시 강조해드리고. 그러면 유럽이 소프트 랜딩이에요? 아니죠. 전 세계가 이제 결론적으로 전 세계인데 두 번째 이제 이탈리아 신용 등급 이제 강등 나오면서 이탈리아도 이제 돈 달라고 그러죠. 네. 어려운 쪽 가고 있습니다. 돈 만들어 쏴봐야 됐는데 이제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다음 중국 GDP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 GDP라는 거는 지금 오늘 7.5다, 7.2다, 7.8이다, 7.9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2009년부터 2010년 해가지고 차트 보시면은 10, 9, 8, 7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끔. 근데 원래 올해 3월 달에 이제 전인대 열렸을 때 중국이 네. 이미 올해 전체 성장률 평균은 한 7.5 정도 낮춰 잡아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지금 이미 그 정도 수치를 전망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소프트 랜딩이라는 이 주제를 잡은 그겁니다. 2010년과 리먼 사태가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났었죠. 네. 근데 2010년 지나고 11년, 12년 이렇게 오는데 경제 성장률이 1%씩 깎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8% 이하 내려와가지고 위기 순간입니다. 이게 스페인으로 치면은 채권이 7%뭐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까지 내려오고 있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쪽에서는 또 이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그래서 경기 소프트랜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양책이 이게 쉽게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소프트랜딩 나오고 브라질 같은 경우 작년에 성장률이 7.5%였습니다. 네. 아니 재작년에 7.5%인데 작년에 집계된 게 2.7%입니다. 반토막이 경제 성장률이 더 내려갔습니다. 브리스 국가에서 원재료가 많은 국가죠. 그런 국가가 뭐 좀 브라질이 좀 약간 브레인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7.5%짜리가 2.7%로 경제 성장률이 자빠져 버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 인하했죠. 근데 안 좋죠. 안 좋아질 것 같고 불안하니까 재정부 장관도 굉장히 심각하다 전에도 얘기했고 그 얘기도 살짝 연결했고 한은은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해줬죠. 안 좋죠. 근데 느낌이 금리 인하가 유동성 풍부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려감이 더 발생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은 총 뭐 유럽 또 오늘 지표 내놓은 중국 또 뭐 우리나라 뭐 경착륙에 좀 가까운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연착륙이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네. 이제 오늘 좀 약간 시간을 여기다 많이 좀 할애하고 싶은 게 실물 경제도 약간 말씀드리면은 보통 보면은 압구정에 뭐 유명한 백화점이 명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팔았는데 한 6천만 원 떨어졌답니다. 매출이 4천만 원 떨어졌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또 방송 보시는 실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작년에 매출이 1억인데 지금 작년 비교해가지고 한 8천, 7천 깠다가도 5천억 떨어질 가능 위험성을 많이 느낄 겁니다.
상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남석유 작년에 4천억 순이익 난 거 지금 2천억 줄어들었죠. 화학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순이익이 분기별로는 괜찮은데 좌우제 이렇게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가게라든지 어떤 각 회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삼성전자 우려되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게에 있던 일하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직접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실업률이 또 높아지고 가장 실업률 위험하다 하는데 경기 자체 이제 그렇게 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예. 그리스 같은 실업률 22%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리스 실업률보다는 노숙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건가 아니면은 어떤 데모라든지 어떤 반정부 시위가 각국별로 지금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게 확산될 수도 있으면서 혼란이 많이 생기는 네, 거죠. 조 이사님 이제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경기의 어떤 둔화가 결론은 이제 크다는 예. 그래서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론은 그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Q3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전에도 Q3 그냥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아침까지 코스닥 투매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1700을 유지할지 앞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전 세계 시장이 약간 흔들렸을 때 이제 Q3가 서서히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오늘 비록 반등이 1800선 올라와서 회복을 했지만 앞으로 시장에 써가지고는 Q3 갈 때까지 이 무거운 이 시장들을 리스크 차원에서 잘 관리하면서 시간 끄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그 조절이 있어갖고 좀 여유있고 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도 시장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돌리려면 미국의 QE3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바 있습니다. 자, 정말 시간을 많이 끄셨는데 자, 하창봉 팀장님 네. 경기에 대한 어떤 의견. 일단 뭐 좋은 강의였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프트 랜딩, 뭐 하드 랜딩, 연착륙, 경착륙 이야기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원래 그 용어 자체가요.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 연착륙과 경착륙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 원래 보통 이제 비행기가 급상승을 하고 나서 고도 성장을 하고 나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급하게 하강 국면에 들어가냐 천천히 들어가냐의 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유럽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 강타한 지는 벌써 2007년입니다. 5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약간의 경착륙, 연착륙 수준을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고성장을 그 기간 동안에 고성장을 한 나라 브릭스, 바로 인도나 중국, 말씀하신 브라질이 경착륙을 가지 않느냐, 여기에 조금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다 보기 네.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경제는 어차피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권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치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앞으로 조금 더 화두는 지금은 이번 주 시장의 가장 강타한 화두가 바로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중국이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네, 그럼 오늘 2분기 성장률 7.6%를 보시고 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7.6%가 나오니까 시장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 날치를 봤을 때는 이번 주 초반부터 이미 시장은 중국의 7.6%에 베팅을 하고 있다 보는 것이고요. 그게 시장 네. 기대치만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나왔는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또 하나의 G2의 희망이면서 하나의 복병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럼 보겠습니다. 2분기 중국의 경기 저점을 믿으십니까? 3분기부터는 경기 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분기가 벌써 8.1%였고요. 예. 지금 7.6이고 지금 중국의 IMF에서도 올해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8% 밑에까지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저점에 대한 거는 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를 조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와닿는 얘기는 이제 막 3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차군단, IT와 자동차를 가리키죠. 1800포인트를 방어해준다. 자, 전차군단이 1800을 지킨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르십니다. 자, 하 팀장님. 네.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사실 바람입니다. 오늘 뭐 시장이 좀 전차군단이 오늘 역할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111만 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해줬고 현대기아차 해줬는데 앞서서는 전차군단이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또 네. 1800을 뺏기기도 했었죠. 그렇죠. 오늘 뭐 외국인이 안 사고 물론 연기금에서 한 2천억 집행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산 건 있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110만 원 정도에서 방을 해줬다는 거는 지수 1800포인트에 대한 좀 신뢰도는 좀 있지 않나 보겠고요. 오늘 그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사가 어저께 사실 동시효과의 지수가 한 12포인트 빠진 게 있습니다. 1800포인트 밑으로. 그건 어저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보험 상품 계정에서 2천억 일시적 매물이 나왔었고요. 그걸 네, 오늘 다시 보험. 투자자별 수급을 보니까 보험이 다시 채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저께 과매도였고 오늘은 다시 회복하는 수준이 안 나 보였고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3.6% 급락하고 일부 종목들이 거의 하한가에 많이 갔다 온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물론 시장이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장중에 코스닥 거래소 쪽에서 전산 오류가 있어가지고 바스켓 매도가 나왔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은 다 네, 밑골이에요. 오늘 아마 코스닥 종목들 그 캔들 보시면 전부 다가 이렇게 T자가 많이 나온 게 있을 네네.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내려간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가 결함이 있어 나간 게 아닙니다. 바로 외국인이 아시아 시장의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그중에 상장 대표 종목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애플의 주가는 600달러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기술적으로 약간은 뭐 기술적으로 접할 종목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반등 그래도 저는 조금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는 얘기시죠? 네, 삼성전자는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110만 원까지 기다려 왔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차군단 1800을 지키는데 큰 도움은 썩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간단히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140만 원 5월 초에 딱 한 게 지금 110만 원을 깨고 하니까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유독 4% 올라가니까 눈이 시큰그레지죠. 예. 대형주 보게 되면 대형주 저렇게 많이 올라가네 간만에 봤는데 삼성전자 140만 원짜리 110만 원 깨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현대차 23만 원에서 22만 원이 오늘 깨졌습니다. 21만 8,5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깨지니까 이렇게 23만 원 부근 오는 강한 4, 5% 상승의 어떤 양봉이 나오는 건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요.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전차군단의 앞으로의 역할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아니죠. 다음 주 전망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어제 뭐 많이 빠져서인지 모르겠는데 올리긴 올려놨습니다. 1812.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삼성전자, 현대차도 황당한 주가까지는 지금 아닌 상황인데요. 하창범 팀장님, 다음 주에는 오를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일단 오늘의 뭐 어떤 1800포인트 지지 그리고 삼성 현대차가 기관들이 사준 거를 위해서는 오늘 밤 미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이제 해외 스케줄 잠깐 보면 미국이 오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JP 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 JP 모건 체이스의 어떤 손실이 90억 달러 넘을 것이다 이야기가 손실.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고요. 네. 또 다음 주 스케줄로 본다 그래도 뭐 웰스파고나 시티라든지 골드만삭스 대표적인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왜 지금 미국의 금융주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금융위기로 몰아넣었던 주범이 리만 사태는 금융주에서 미국 금융회사에서 발생을 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은 유럽 문제입니다. 근데 과연 유럽 문제가 미국에 존재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익성까지 많이 깔깔먹었을 때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밤에 발표되는 JP모건 체이스나 나머지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금융주의 실적이 다음 주에 어떤 키가 될 것 같다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눈높이는 조금 낮춰진 게 맞습니다. 1785포인트.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중에 혹시라도 이 선을 만약 이탈하게 되면 지수는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지지력에 많은 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1785포인트 1875포인트 박스권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지금이 보면은 다음 주는 제가 보니까 이벤트가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7월 15일 일요일 날 EU에서 스페인 구제기금 천억원 실제적으로 이제 계좌 이체를 합니다. 실제로 계좌 이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큰 흐름은 없습니다만 실적 가이던스가 낮춰져 있죠. 눈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나 큰 수폰 1785포인트 이탈하기 전까지는 박스권을 생각하시면서 개별주 단기 대응 영역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한 이틀쯤에서 이 정도에서 저점이 또다시 형성된 것으로 보고 개별주 단기 대응 정도는 가능한 장이라고 다음 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조준성 기자님, 아까 뭐 별다른 스케줄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지금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의회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 QE3가 나오려면은 지금 뭐 지연 우려감도 좀 있지만 뉴욕 증시가 한번 제대로 빠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빠지는 데에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빠지고 또 늘어지고 또 반등도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가격대가 자산 가치가 하락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게 이제 Q3를 이제 자연석 유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경착륙으로 이제 가는 거, 연착륙으로 가는 거죠. 소프트랜딩 가는 건데,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1900을 못 갔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 110만 원 이제 처음으로 이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차 22만 원을 처음으로 이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새롭게 25만 원을 새롭게 이업을 하고 오늘 크게 밀렸었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2만 1,450원까지 이번 주 내려갔습니다. 저번에 그 저점까지 다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새롭게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그리고 제가 기관 매수는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기관 매수 더 들어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그냥 잘못 들어갔던 종목들 고점에 사가지고 올라오면은 때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셔야지 이게 추세로 해가지고 더 반등을 좀 크게 갈 거다 이런 쪽보다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저기 삼성전자 같아도 저번에 저점 113만 원에 샀는데 이번에 110만 원 깨져가지고 이번에 번전 겨우 왔다. 그냥 고맙습니다고 때리고 봐야 된다 일단은.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새로운 저점을 만들면서 지난번에는 이제까지는 1750, 1800, 1900 사이에서 뭐 박스권이다. 1800은 뭐 하단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다. 오늘까지 맞았죠. 근데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는 그럼 어떡하죠, 이제? 저점도 네. 확실치 않은 상황 속에서 대형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났으면 이제 다 털고 나오라는 말씀 하고 계시니까. 수익이 나는 것보다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나와요? 손해 봤다거나 뭐 상가격 들어왔다거나 뭐 수조 나왔다 하게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정리하셔가지고 현금 놔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대중공 오늘 빠지는 게 그냥 빠진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왜 빠지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크게 생각했던 애들이 크게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을 뭐 사겠다. 제가 옛날에 그 짓거리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조심히 아예 그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110만 원도 사고 105만 원도 사고 100만 원도 사고 95만 원도 사고 해야죠. 80만 원까지 내 1억 계좌를 뭐 만약 예를 들어서 1억 계좌다 나눈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퉁퉁퉁 분할해서 그것도 아예 가격을- 크게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매매 금액도 작게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냥 짭짤하게 해가지고 오늘 4, 5만 원 올라가니까 네. 은행이잘 안 나오죠. 근데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네네. 시장에서 가지고 어떻게 변동성이 확 커지는가를 잘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반등 들어간다 해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체크해야 될 게 미국 다우지수가 5일선 아래로 지금 이번 주 5일 캔들이 전부 아래로 있습니다. 그거를 뚫고 나가가지고 지지선으로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잘 보십시오. 반등을 했는데 5일선 아래에 있다. 위험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유로와 환율이 있어가지고 1.25가 추세 전환이고 1.25 이하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뭐 안 좋은 장세입니다. 실점 1.23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 반등을 하든 뭐하든 간에 이 유로화 자체가 1.23, 1.25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진폭이 엄청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계속되는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유럽 문제, 안 돌아오는 외국인,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은 또 어떨지요? 오늘은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 만나서 다음 주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외로 어제 빠지고 중국발 GDP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 오늘 좀 올랐는데 급반등해서 다행입니다. 시장도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말이죠. 간단한 정리와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그리고 무디스 이탈리아 장기 신용 등급 등 악재 속에서도 그 악재 속에 장중 연저점인 1773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코스피 우려했던 그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만족하면서 투자 심리를 반전시켰고요. 코스피는 27.5포인트 상승한 181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상승은 4,361억 원을 순매수한 기관이 이끌었는데요. 투신권이 1,642억 원 그리고 기금이 1,71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71억 원과 3,3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2% 이상 상승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4.4% 그리고 현대차가 3.4%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커져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그 저점은 추가로 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인하가 향후 다가올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한국은행이 향후 기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해외 쪽에서는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네. 금일 이제 그 중국의 지표 결과에 좀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그 주요국 금리 인하라든지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은 미래 그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의 반전을 위해서는 그 신흥시장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 이제 교정되거나 아니면 선진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낮아진 기대가 다시 그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이번 중국 지표는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는 그 첫 번째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고정자산의 투자 증가율이 예상치 상회를 했는데요. 2분기 저점 그리고 3분기 경기 회복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특히 그 화학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니, 이 정도가 저점이고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을 거라면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화학주 정도를 이제 슬슬 다시 매수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8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수의 하단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이제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 수급 주체로는 기관이 지수의 하단을 방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지수의 하단이 이제 지지력이 확인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중국 쪽에 그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는 화학업종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기관 수급 조금 체크하고 지수 1800도 중심으로 확인 과정이 좀 있겠지만 중국발 모멘텀 또한 기다리면서 화학주 매수도 괜찮겠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의 다음 주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두 분이 언급한 한 종목씩 수익률 결과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결과부터 보고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냈는지 승자를 가려볼게요. 자, 수익률 펀치 지난 한 주간 현대차 대 미디어플렉스 대결이 있었었는데요. 현대차는 오늘 상승이 아니었더라면 미디어플렉스는 그나마 손실은 없고요. 수익률 대결이 어쩜 이렇게 되는지 시장이 워낙 어려웠어서 현대차로는 시장 때문에 좀 휘둘렸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급반등해 주면서 다행스럽게 손실이 아주 큰 상황은 아니네요. 자, 하창모 팀장님, 미디어플렉스 좀 가는 것 같더니만 수익이 좀 제로가 되네요. 네, 이게 이제 다다음 주 정도 이제 도둑들의 영화가 상영을 할 건데 그걸 앞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제 영화 배급사죠. 맞아요. 주 초반에는 한 1,745원까지 오르면서 한 6% 올랐습니다만은 주 후반부터 좀 빠진 흐름이 있었고요. 오늘 장중에 1,380원까지 내려가길래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코스닥 시장이 약간은 그 오전 10시 정도에 무차별 투매가 나왔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곧장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개별주들은 제가 타이밍 상당히 중요한데 약간 오늘 기준으로는 조금 밀렸습니다만 다시 1,600원 회복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개봉일까지는 2주의 시간이 있네요. 조금 미디어플렉스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사실 이 주식을 사시는 분은 영화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영화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의 목표가인 1,900원과 손절가 1,450원도 유지하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제가 그대로 1,900원, 1,450원 유지하고요. 손절가는 사실 저희가 보통 종가 기준으로 많이 제시해 드리는데 오늘은 워낙 일시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1,450원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차 AS를 좀 들어볼 텐데 사실은 옵션 만기, 대형주, 업종 대표주였기 때문에 어떤 매도의 타깃이 되기도 했지만 파업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늘 부분 파업. 네. 일단 파업을 앞두고 그냥 반등을 또 해버렸죠. 그쵸. 오히려 예. 반등이 내려왔는데
현대차 저번 주에 추천한 거는 1900선을 기대하고 이렇게 큰 사단이 안 나길 바라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사단이 났습니다. 오늘 22만 8,500원인데, 뭐 23만 원도 괜찮고 그 이하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침 월요일 날, 뭐 지난주 금요일 방송 월요일 날 22만 5천 원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뭐 네.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고 손해보신 분도 있고 하겠는데, 대신에 23만 원 부분은 다시 들어온다 하겠는데, 그 선에서 손절미 하자 그렇게 말씀도 드려서, 만약에 반대로 갈 경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격이라도 뭐 손해가 있던 지난주 뭐 이번 주에 사셨던 분들은 약간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아니면 적당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앞으로 향방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조금 더 한 23만 원까지는 기다릴 수 있나요? 월요일 시작까지 바로 정리. 일단 매니저 입장에서 정리하자 하면은 정리하는 거죠. 1,000원이다 2,000원 떠나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정리 쪽으로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대결을 한 주 동안 펼칠 펀치 종목으로 두 분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자, 새롭게 대결을 펼칠 종목으로, 자, 조이사님은 제가 아는 한 두 번째 이렇게 종목으로 익숙하네요. 이제 현금을 얘기를 하셨고요. 자, 하창모 팀장님은 셀바이오텍 종목을 들고 나와 주셨습니다. 자, 현금 보유 얘기를 들어보기 이전에 우리 하창모 팀장님의 종목이니까요. 셀바이오텍 추천 이유부터. 네, 뭐 지수가 어떤 저는 뭐 1800포인트 지지할 때는 개별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셀바이오텍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잠깐 소개해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라 해서 세계 5대 기업입니다. 5대 기업 중에 속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 발음도 어렵네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항생제 반대 정생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인가요? CF 많이 나오는 거. 네. 그거 억제하기 위해서 요구르트에 뭐 유산균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이 이 정생제,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서 나온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그 제품 브랜드가 듀오락인 게 있습니다. 듀오락 홈페이지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유산균 쪽에서는 이제 솔직히 불가리 있습니까? 네덜란드, 덴마크 쪽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쪽에서는 이 셀바이오텍이 유일한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5년 연속 2006년 이후로 작지만은 알토란 같이 200억 정도의 매출,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해주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제약회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타이밍적으로 오늘이 제가 딱 적긴 것 같아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네. 보면서 부연 설명드리면 시가총액 65억 수준, 그리고 평균 거래량 5만 주 미만의 상당히 작은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별다른 이슈보다는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사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무게를 두고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은 과거 종목이 보여왔던 패턴처럼 내일 바로 장대 양봉인데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장중 기준으로 6,800원 밑에서 최소한 하루나 하루 그 다음 걸려서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약간 특이적인 전법으로 손절가는 오늘 양봉의 시가를 손절가로 잡았습니다. 즉 6,550원. 오늘 양봉의 시가가 바로 손절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 종목이 유산균이다 보니까 장까지 걸리는데 좀 시간이 꿈틀꿈틀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7,450원인데 일단은 회사 탄탄하고 차트도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충분히 6,800원 밑에서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바이오텍 설명에 이어서 현금 보유하자. 현금이 낫다. 이유는요? 근데 제가 현금 보유하자는 말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뉘앙스는 아실 겁니다.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도 뭐 컴투스라는데 기간 선호 종목들이 시장으로 해가지고 쭉 밀렸을 때는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오늘 4만 1,000원 깨지고 장중에 4만 4천 찍죠.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 밑꼬리 크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약간 조심스러워서 그런 매매도 이제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이 하락이 되면은 오늘 470 빠졌는데 종합주까지 비교하면 450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밑거리 한번 쳐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쳐줄까는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잘 갔고 뭐 하더라도 한번 흐트러지면은 순간 흔들리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코스닥에서 스탁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탁론들 많이 쓰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현금 위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현금 대 셀바이오텍. 끝으로 다시 한번 펀치 종목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요, 현금 대 셀바이오텍 종목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현금은요, 지금 현금 보유가 최고의 투자라고 해주셨고, 뭐 현대차, 삼성전자는 상가격 내지 손실폭이 크지 않으면 정리하자라고 해주신 바 있죠. 조이사님. 그리고 하창봉 팀장님의 셀바이오텍은요, 지금 국내 1위 유산균, 듀오락으로 유명한데 제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밍이 적기라고 하셨어요. 오늘 6% 급등해서 6,890원인데 6,8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매수를 했으면 바람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긴 양봉의 시가를 손절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셀바이오텍이 손실만 안 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 보유가 더 나은 선택이 되었을지 다음 주 시간 수익률 대결 결과 공개됩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일장 2부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